세상에는 때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손가락질하던 그 순간 한 사람의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건 말이에요. 2025년 현재 미국의 애플과 중국의 화웨이가 매년 수백억 원의 로열티를 지불하며 사용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무전의 그래핀 코팅 기술이죠. 하지만 10년 전 이 기술을 개발한 한국의 연구자는 텅 빈 실험실에서 홀로 눈물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정부 지원은 끊겼고 동료들은 하나둘 떠났고 세상은 그를 미친 과학자라고 불렀죠. 그런데 그 모든 절망의 순간들이 지금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혁신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지금부터 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41살 이정훈입니다. 소재공학 박사이자 지금은 무전의 그래핀 코팅 기술의 개발자로 불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건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2014년 봄, 저는 한국의 작은 연구소에서 일하는 평범한 연구원이었어요. 그때 제가 맡은 프로젝트는 스마트폰 부품의 내구성을 높이는 코팅 기술이었죠. 하지만 기존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전기 도금을 통한 코팅은 비용이 많이 들고 공정이 복잡했거든요. 이정훈 박사, 이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차라리 다른 걸 연구하세요. 연구소 소장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는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었거든요. 그래핀을 전기 없이 코팅할 수 있다면 어떨까?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핀은 전기를 통해서만 코팅할 수 있다는 게 당시 학계의 상식이었으니까요. 정훈아, 정말 이상한 소리 하네. 그래핀 코팅을 전기 없이 한다고? 같은 연구팀의 박 선배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오히려 더 하고 싶어졌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텐데, 화학적 방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론이 뭐가 중요해?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걸? 첫 번째 실험은 완전한 실패였어요. 그래핀 용액을 만들어서 기판에 발라봤지만 제대로 붙지도 않고 금세 벗겨져 버렸죠. 역시 안 되는군. 동료들이 한마디씩 던지는 말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매일 밤 10시까지 실험실에 남아서 수백 번의 실험을 반복했어요. 용액의 농도를 바꿔보고 온도를 조절해보고 새로운 촉매를 넣어보고 또 실패했네. 언제까지 저런 걸 할 건가? 복도에서 들리는 동료들의 수군거림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뭔가 가능성이 보였거든요. 그러던 중 2015년 가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정훈 박사의 연구는 실용성이 부족합니다.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습니다. 과학기술부 담당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순간 정말 막막했습니다. 연구비가 없으면 실험을 계속할 수 없으니까요. 박사님, 이제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른 프로젝트로 옮기시는 게 어떨까요? 연구소 부소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곧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산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개인 연구비로라도 계속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 부소장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아마 저를 고집불통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동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연구비가 끊기자 팀원들이 다른 프로젝트로 배치되었거든요. 정훈아, 이제 그만해. 불가능한 일이야. 가장 친한 동료였던 김 박사가 다른 연구소로 옮기면서 한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서럽더라고요. 너도 알잖아. 그래핀 코팅은 전기 없이는 안 된다고. 하지만 만약 된다면. 만약은 없어. 현실을 봐. 그렇게 하나 둘씩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처음엔 6명이었던 팀이 4명이 되고 2명이 되고 결국 저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핀 코팅? 그런 걸로 뭘 하겠다고? 복도를 지나다니는 다른 연구원들의 수군거림도 들렸어요.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2016년 겨울 마침내 저 혼자만 남게 되었어요.
텅 빈 실험실에서 혼자 연구를 계속하는 건 정말 외로웠습니다. 때로는 가족들도 걱정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그만둬. 아이들 교육비도 걱정이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이들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이었는데 교육비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 곧 성과가 나올 거야. 하지만 벌써 2년째잖아. 아내의 말이 맞았어요. 이미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죠. 어느 날 밤 실험실 불을 끄고 나오는데 경비 아저씨가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요즘 너무 늦게까지 계시네요. 몸 좀 챙기세요.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서요. 그래도 건강이 우선이죠.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때 정말 외로웠거든요. 며칠 후 연구소 복도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였어요. 이정훈 박사? 아직도 그 이상한 연구하고 있나? 그러게 말이야. 언제까지 헛된 꿈을 꿀 건지. 연구비도 끊겼는데 뭘 하겠다고. 개인 돈으로 한다던데.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그 순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다는 것을.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나 아내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나 조금 늦을 것 같아. 또 실험실이야? 응. 오늘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보려고. 정훈 씨, 정말 괜찮을까?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내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어요. 걱정하지 마. 곧 좋은 소식 들려줄게. 하지만 정말 그럴 수 있을지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저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어요. 혼자라는 것은 때로는 축복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제게 뭐라고 하지 않았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껏 연구할 수 있었거든요. 더 이상 동료들의 회의적인 시선도 상사의 압박도 없었어요. 2017년 여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807번째 실험에서 마침내 성공한 거예요. 그래핀이 전기 없이도 완벽하게 코팅되는 걸 본 순간 저는 오열했습니다. 드디어 해냈다. 실험실에 저 혼자 있었는데도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너무 기뻤거든요. 현미경으로 본 그래핀 코팅층은 완벽했습니다. 균일하고 단단하고 전기적 특성도 뛰어났어요. 즉시 아내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성공했어. 정말? 정말이야. 드디어 해냈어. 전화기 너머로 아내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제 진짜 어려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술을 세상에 알리는 것 말이에요. 처음 논문을 썼을 때 국내 학술지에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이런 결과는 검증이 부족합니다. 다시 실험해 보세요. 심사위원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그래핀을 전기 없이 코팅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실험 오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 정밀한 실험을 하고 더 명확한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같은 실험을 수십 번 반복해서 재현성을 입증했죠. 국내에서 번번이 거절당하자 해외 학술지에 투고했어요. 하지만 거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이론과 상충됩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거절당한 횟수만 17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봄 미국의 한 재료공학 학회에서 발표할 기회가 왔어요. 작은 세션이었지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준비했죠. 무전의 그래핀 코팅 기술을 소개하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자 청중들의 표정이 회의적이었어요. 아마 제목부터 믿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핀 코팅에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 연구자가 발표 도중에 끼어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현미경 사진, 전자 분석 데이터, 물성 측정 결과까지. 잠깐, 이건 정말 전기를 사용하지 않은 건가요? 스탠포드 대학교의 존슨 교수가 놀라며 물어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화학적 방법만으로 그래핀을 코팅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촉매와 특수 용액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기술이네요. 그 순간 청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코팅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기존 방법의 10분의 1 정도입니다. 비용은 어떻고요?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모두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이정훈 박사, 이 기술의 특허는 어떻게 되나요? 언제부터 상용화가 가능한가요? 우리 회사와 협력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MIT의 연구진도 관심을 보였어요. 박사님, 저희 연구소에서 공동 연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학회에서 돌아온 후 연구소 소장님을 찾아갔어요. 소장님, 미국에서 제 기술이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잖아요.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해외 기업들이 투자를 원합니다. 그래도 좀 더 지켜봐야겠어요. 언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연구자의 그래핀 기술 해외에서 주목받아. 작은 기사 하나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해외에서는 연락이 계속 왔습니다. 이 박사님, 우리 회사에서 당신의 기술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독일의 BASF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그 다음엔 일본의 도요타, 그 다음엔 중국의 BYD에서도 연락이 왔죠. 이정훈 박사님, 저희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하게 보는 시선들이 많았습니다. 해외에서 관심을 보인다고 해서 정말 그렇게까지 대단한 기술인가? 아직 검증이 부족한 것 아닌가? 과장된 건 아닐까?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해외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을 발전시켜 나갔거든요. 2019년 드디어 첫 번째 상용화 제품이 나왔습니다. 독일 회사와 함께 개발한 스마트폰 보호 코팅이었어요. 그 제품은 시장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코팅이 정말 다르네요. 스크래치가 전혀 나지 않아요. 배터리 효율도 좋아진 것 같고, 소비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줄을 서서 기술 도입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언론의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했어요. 해외 기업과 협력한 한국인 연구자. 그 정도였습니다. 제가 개발한 기술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2020년 애플에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이정훈 박사, 우리 아이폰에 당신의 기술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세계 최고의 기업에서 인정받은 거니까요. 라이선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연간 200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국에서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해외 기업과 계약한 한국 연구자. 여전히 그 수준의 보도였어요. 그들은 아직도 내게 묻지 않았어요. 그 기술이 왜 중요한지를. 2021년 가을, 제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재료공학회에서 기조연설자로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제가 개발한 무전의 그래핀 코팅 기술에 대해서 말이죠. 한국에서는 여전히 그저 그런 기술 정도로 여겨지던 제 연구가 해외에서는 혁신적인 발견으로 평가받고 있었어요. 초청장을 받아든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정훈 박사님께 귀하의 무전의 그래핀 코팅 기술은 재료공학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신입니다. 그 문장을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10년 가까이 혼자 외롭게 버텨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텅 빈 실험실에서 밤새 실험하던 날들, 동료들의 비웃음, 정부 지원이 끊겼던 그 절망적인 순간들까지. 제네바로 떠나는 날 아내가 공항까지 배웅을 왔어요. 자기야, 이번엔 정말 다를 거야. 그럴까? 응. 내가 느낌이 와. 아내의 말에 힘이 났어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시켰는지 모르는데
여전히 저를 믿어주고 있었거든요. 발표 당일 1000명이 넘는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이 모인 대강당에 섰을 때의 기분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떨리면서도 묘하게 평온했어요. 이제야 제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줄 사람들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10년 전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첫 문장을 시작하자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핀이 전기 없이도 코팅될 수 있다는 것을. 실험 과정과 결과를 설명하는 40분 동안 청중들은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집중했어요. 제가 보여준 데이터마다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중간에 한 교수가 감탄하며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발표가 끝나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 있던 하버드 대학교의 화이트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1명, 2명, 결국 1000명 모두가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기립박수가 5분 넘게 계속됐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거든요. 텅 빈 실험실에서 혼자 울던 그날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고독한 시간들이 모두 의미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박사님, 정말 대단합니다. 이 기술로 세상이 바뀔 거예요. 독일에서 온 한 연구자가 다가와서 악수를 청했어요. 한국에 이런 훌륭한 과학자가 있었다니. 일본의 한 교수님도 놀라워했어요. 당신의 연구는 노벨상감입니다. 프랑스에서 온 연구진이 말했어요. 노벨상이라니 상상도 못했던 말이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세계 유명 연구소들에서 공동 연구를 제안했고 글로벌 기업들은 기술 이전을 원했죠. 이정훈 박사의 기술은 차세대 산업혁명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MIT의 존슨 교수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었어요. 이 기술 하나로 제조업 전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연구진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저녁에는 학회 주최 측에서 특별 만찬을 준비해줬어요. 세계 각국의 저명한 과학자들이 모여서 제게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은 과학계의 보물입니다. 한국이 자랑스러울 겁니다.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정작 한국에서는 아직도 제 연구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뉴스를 봤어요. 해외 언론들이 제 기술을 대서특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과학자가 개발한 혁신 기술이 세계를 놀라게 했다. 무전의 그래핀 코팅 제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아시아에서 나온 꿈의 기술. 그제서야 한국 언론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해외에서 난리가 나니까 뒤늦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며칠 후 연구소로 돌아왔을 때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평소에는 한산하던 연구소 입구에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이정훈 박사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플래시가 터졌고 마이크가 제 앞으로 쏟아졌어요. 이정훈 박사님, 정부에서 연구 지원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부 담당자가 직접 찾아와서 말했어요. 그동안 지원을 끊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예산도 기존의 10배로 늘려드리겠습니다. 연구진도 확충해드리고 최신 장비도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기쁘기보다는 복잡한 마음이었거든요. 왜 진작 믿어주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고요. 언론도 달라졌어요. 갑자기 K기술의 대표 사례로 저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 최고의 과학자, K기술의 자부심, 이정훈 박사. 고독한 연구 끝에 이룬 세계적 성과. 하지만 정작 제가 가장 감동받은 건 따로 있었어요. 그날 저녁 연구소를 나오는데 경비 아저씨가 저를 불러 세우셨어요. 박사님. 네, 아저씨. 그때 그 눈빛이 틀리지 않았어요. 아저씨가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가 가장 외롭던 시절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셨던 분이잖아요. 늦은 밤까지 연구하시던 모습을 보면서 알았어요. 분명 대단한 일을 해내실 거라고.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참았어요. 세상의 그 어떤 찬사보다도 아저씨의 말 한마디가 더 따뜻했거든요. 집으로 가는 길에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야. 어떻게 됐어? 모든 게 바뀌었어. 정말? 응, 정말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해냈다는 거 알아. 누구보다 내가 먼저 알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나 지금 집에 가고 싶어. 응, 빨리 와. 기다리고 있을게. 그날 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아이들이 신문에 난 제 기사를 보여주며 자랑스러워했죠. 아빠, 정말 대단해요. 우리 아빠가 세계적인 과학자래. 친구들이 모두 부러워해요.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깨달았어요.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도 절 믿고 기다려준 가족들,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제 자신 말이에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제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요. 전 세계 모든 주요 기업들이 무전에 그래핀 코팅 기술을 도입했죠. 매년 수천억 원의 로열티가 들어오고 한국은 그래핀 기술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정부에서 훈장도 주었어요. 청와대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했는데 대통령께서 직접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정훈 박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한국이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뿌듯한 건 제가 믿었던 길이 옳았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도, 정부 지원이 끊겼을 때도, 동료들이 모두 떠났을 때도 저는 멈추지 않았거든요. 요즘 후배 연구자들이 자주 찾아와요. 교수님, 어떻게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내셨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해요.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세상이 바뀔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힘들 때마다 생각했어요. 이 기술이 성공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지금도 새로운 연구를 계속하고 있어요. 무전의 그래핀 코팅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서 더 많은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래핀보다 강했던 건 포기하지 않은 나 자신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단지 한 과학자의 성공기가 아닙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간 이정훈 박사처럼 진심을 다한 노력은 때로는 가장 늦게, 그러나 가장 강하게 세상을 움직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의 걸음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결국 누군가는 그 진심을 봐주고 누군가는 그 땀의 가치를 기억하게 됩니다. 진심은 통한다는 것, 그리고 진짜는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그 감동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